네, 이번 시간에는 이 상가 공실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시가 최근에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무려 2배가량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종시와 관련 기관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좀 세종시가 아무래도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많고 네. 정부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세종시, 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25.7%의 공실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종 시민의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소비 여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소비는 여전히 세종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세종특별본부가 합동으로 상권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합몰 및 문화시설을 유치하며 쇼핑, 문화체험형 복합몰을 조성하고 사립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며 상업용지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는 주택 용지를 전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응다리,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중심으로 로컬 브랜드 거리 및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듣기로는 이 세종특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제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 이제 거주는 안 하시고 일하시고 곧바로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 이렇게 듣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이번에 어떤 대책을 좀 내놓았을까요? 예, 현장에서 나온 주된 의견이 과잉 공급된 상가 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기존 공실 상가를 공공기관 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테마 상가 조성과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백기영 유원대 교수는 지역 주민을 끌어들이는 테마형 상가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부동산 조각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상권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하고 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네요. 자, 이제 또 다른 소식 안산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산시가 지역 주민 주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설명회에서 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안산시가 오는 27일 안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설명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가가 사업 유형과 특성, 추진 절차를 안내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시는 안산시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월피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 어느 곳을 중심으로 좀 추진 중인가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안산시 월피동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안산시 월피동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또 어느 정도인가요? 예, 사업비는 총 236억 원으로 투입되고 문화복지 창업 어울린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고, 어린이 공원을 개선하며 거리 환경을 정비하고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이제 모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시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종류가 총 4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특징 그리고 차이점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있는데요. 각 사업은 대상과 요건,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토지 등 소유자 100%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대상의 나대지를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종전의 가로 형태를 유지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세대수는 최소 2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 주로 시행이 됩니다. 대상 제한이 없고 사업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구역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사업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대상 세대수는 2,000세대 미만으로 200세대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네, 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은 동일한가요? 네, 4가지 사업 모두 비율 요건은 동일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공통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선 시도 조례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 추진 방식이나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 합의체가 주도를 하게 되고 공공시행자 지정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3가지 사업은 조합 설립이나 주민 합의체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요구하는 등 요건이 다른 사업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까다롭네요. 각 사업은 이 대상과 요건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진행 시에 소유권 확보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소유권 확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관리 지역 내에서는 매도 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가 기본이며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수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업이 가진 이 특징과 요건을 잘 이해해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저는 좀 생소했는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